확실한 건 LTPO 패널 탑재로 인해 프로모션 주사율 탑재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2025년 스마트폰의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는 아이폰 17 에어 슬림형 아이폰 유출 소식을 간단하게 다뤄볼까 하는데, 이게 최근 유출 루머로 보면 가장 관심도가 높다 해야 되나? 그만큼 약간 바형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요즘 고착화되어 있는 혹은 상향 평준화가 된 시점에서 또 다른 트렌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빠르게 살펴보기 전에 11월 구독자 이벤트로 아이패드 미니 7세대 고정 댓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슬림형이다 보니까 두께가 가장 궁금하시죠? 처음에는 그냥 얇다 혹은 얇게 나올 것이다 라는 루머가 많았고, 그 뒤로는 5mm대를 목표로 개발을 하였으나 가장 최근 란즈크발 소식으로는 6.3mm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참고로 여태 아이폰 기종 중에서 가장 얇았던 아이폰 6 두께가 6.9mm이고 이건 지금 봐도 상당히 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이폰 6보다 더 얇은 두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이폰 16 시리즈는 최신 두께가 일반형은 7.8mm, 16 프로 시리즈는 8.25mm. 알게 모르게 두께가 점점 찔끔찔끔 오르는 느낌인데, 지금도 두께 이거 가지고 두껍다 얘기하는 사람은 잘 없기 때문에 쓰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나, 옛날 그 아이폰 6 감성을 2025년에 아마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16 프로 대비 무려 23% 정도 두께 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패드 프로만큼의 두께는 아니지만 아이패드 미니 7세대가 6.3mm라 딱 아이패드 미니 정도의 두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보다 엄청 드라마틱하게 줄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얇게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고밀도 배터리 셀이라든지 적층형 배터리 셀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어서 기존 똑같은 부피에 비해서 용량을 좀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용량이면 배터리 셀 부피를 더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두께가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실제로 아이폰을 분해해 보면 보통 메인보드는 상당히 얇지만 배터리 부피나 두께가 은근히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얇으면 기존의 아이폰 16처럼 밴딩 게이트 같은 거 있지 않나 우려도 있을 법한데, 예전과는 다르게 M4 아이패드 프로 때도 이미 한번 검증이 됐지만 5.1mm 두께로 정말로 초박형이긴 하나 내구성 강도는 오히려 전작 대비 좀 더 좋다는 평이 대부분인 만큼 아마도 내구성이나 강도 개선을 하고 출시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두께가 아이패드 미니 두께라면 그렇게 엄청 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참고로 티타늄은 아니고 알루미늄 바디를 여전히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외 성능 특징도 한번 보면 아이폰 16대처럼 8GB 램 탑재 TSMC 3나노 3세대 공정인 A19 칩셋 탑재가 될 예정인데, 참고로 2세대 공정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칩셋 위탁 생산업체인 TSMC 로드맵상 2025년에 2나노 공정 본격 생산할 예정이긴 하지만, 최근 소식으로는 대량 생산은 2026년부터 진행할 예정이기도 하고, 2나노 공정 웨이퍼 단가가 3나노 대비 거의 50% 가까이 오른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A17 프로 칩셋처럼 괜히 좀 비싸게 주고 빨리 받았다가 발열이나 전력 소모가 좀 높아지는 리스크가 또 발생할 수도 있기에 2025년까지는 3나노 공정 3세대 칩셋이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결론은 3나노 공정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성능 향상과 전력 소모는 큰 폭의 개선보다는 약간의 개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추가로 희망 회로도 돌려보면 최근 3나노 2세대 공정을 활용한 8 엘리트라든지 디멘시티 9400이 차력쇼 같은 걸 하면 만점에 근접하게 나오던데, 3나노 공정이라면 아이폰도 긱벤치 6 만점에 근접하게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외 최근 소식으로는 48메가픽셀 단일 후면 카메라의 확률도 높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폰 Xr 이후로 거진 8년 만에 단일 카메라가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닌가. 물론 디자인적인 요소로 볼 때는 단일 카메라가 더 낫긴 하지만 문제는 초광각이 빠지다 보니까 17 에어에서는 초광각을 못 쓴다. 그리고 1배 줌과 2배 무손실 줌만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전면은 24메가픽셀 렌즈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가장 중요한 건 120Hz 프로모션 주사율도 탑재될 확률이 매우 큰데, 그 이유가 이전에 국내 뉴스에서 이미 떴듯이 아이폰 17 시리즈는 모두 다 LTPO 패널 탑재가 될 예정인데, 다른 건 몰라도 120Hz와 AOD 구현에 꼭 필요한 패널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일반 아이폰 16에는 없었다가 아이폰 17에는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AOD 탑재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게, LTPO 패널이 들어가긴 하지만 최저 1Hz까지 떨어져
떨어지는 패널이 아닌 최저 10Hz까지 떨어지는 패널을 탑재할 수도 있어서 AOD 탑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출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건 LTPO 패널 탑재로 인해 프로모션 주사율 탑재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시일은 다들 아시다시피 2025년 9월쯤으로 예상이 되며 기존의 아이폰 14 시리즈부터 나왔던 플러스 모델이 3년째 인기가 매우 없다 보니까 플러스 모델이 단종이 되고 그 자리를 슬림이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처음 선보이는 라인업이라 더더욱 기대가 되죠. 저도 아마 슬림은 무조건 살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이폰 17 슬림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시고 고정 댓글에 11월 아이패드 미니 구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